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 시간에 다뤘던 그 4장 조직 상황 그리고 5장 리더십 이후에 자 이제 기업 조직에서 리더에 의해서 그 조직 상황에 맞는 어떤 무언가 우리가 오늘 다루고 있는 품질 경영 시스템은 ISO 9001을 어떻게 다루고 운영할 건지에 관련된 자, 그럼 다시 어떤 방법론적이 필요하겠죠. 자, 그게 이제 우리가 6장에서 다룰 기획 단계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올 내용은 이제 우리 기획 이후에 나오는 그 기획을 하기 위한 하나의 구성원, 어떤 사람, 인원, 다양한 이런 자원들, 자, 이런 형태가 자, 기업이 품질 경영 시스템의 최종 목적인 고객 만족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에 따른 어떤 지원. 자,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은 기획 지원이고 다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운용을 하는 8장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기획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기획하면은 내용이 딱 그려지진 않는데 자, 이제 요구사항 해설에 들어갈 때 자, 각 목차에 따른 개론적인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근데 사실 심사 때도 이 내용들이 머릿속에 다 그려지냐? 그렇지는 않은데 그러면 대략 어떻게 한다라고 라는 대략적인 이해를 조금이라도 하시면 나중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그러면 6장 기획 있고 여기서 키워드 상으로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거는 자, 리스크, 그 다음에 기획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6.1.1항에 품질 경영 시스템의 의도된 결과를 달성될 수 있음을 보증. 말이 어려운데 결론은 고객이 원하는 제품일 경우에 그 제품이 불량 없이 잘 고객에게 전달돼서 최종 만족하였다. 이런 부분들이 의도된 결과죠. 그리고 바람직한 영향의 증진, 그리고 예방의 감소, 바람직하지 않은 거라고 하시면 대략 우리 품질에서는 불량을 지칭하겠죠. 자, 그거를 줄인다. 그리고 아까 위에서는 증진, 잘 만들겠다. 이런 개념이죠. 자, 그러한 고려사항들이죠, 이거는. 자, 이런 고려사항들에 대해서 정하여 한다. 자, 이게 뭐냐면, 기획은, 어떤 제품을 우리 조직이라는 기업이 잘 만들어서 고객에게 전달하고자 할 때, 지난번 시간에 다뤘던 조직 상황 중에서 이해관계자들이 나왔었죠. 자, 근데 이런 이해관계가 좀 넓은 개념이고,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기업 입장에서 혹여 내부 직원이, 아파서 일을 그날 당일날 제품을 만들어서 출고해야 되는데, 아파서 못 나와서 생산에 지장을 초래하면, 자, 납기가 문제가 되는 거고, 또는 장비의 고장으로 인해서 조립해야 되는 순서가 뒤틀려서 나사가 빠졌다거나 자, 이런 여러 가지 그 불량. 자, 그러면 이런 어떤 것들이 나중에 품질 불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러한 리스크와 그리고 그걸 잘 다룰 수 있는 기회를 다 파악을 하자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파악된 리스크와 기회를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6.1.2는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는 조치. 어떻게 뭔가를 하겠다는 뜻이죠. 자, 거기에 방법들은 이러한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실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는 조치나 앞전에 조직 상황에 대해서 이해관계자의 니즈 파악하고 거의 연결돼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개념을 잡기에 좋으신 건 요 비고 부분, 요거를 조금 중점적으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리스크와 기회를 다루는 조치, 요 두 가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2에 품질 목표와 품질 목표의 달성 기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중요 포인트는 품질 목표 그리고 그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기획할 때 고려 요소. 결론은 여기에서는 품질 목표와 품질 목표에 대한 달성 기획이 포인트이긴 한데, 자, 뭘 할 거냐? 예를 들어서 기업이 어떤 물건을 만들 때 고객이 요구하는 정해진 날짜, 정해진 수량, 정해진 가격에 납품을 했을 때, 자, 우리는 고객 만족 실현을 했다고 보면 되고요. 여기서 고객 만족 실현은 그냥 고객이 좋아했다.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그게 첫 거래한 이후에 마음에 들어서 앞으로 매달 구매하고 싶어요. 자, 이런 경우 지속성이죠. 자, 그럼 지속적으로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기업이 해야 돼. 자, 그에 따른 최종 목표. 어쨌든 기업은 수익 추구, 이익을 창출하는 게 목표인데,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뭐 서비스라든가 뭐 물건이라든가 잘 팔려야겠죠. 자, 그것처럼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대한 달성까지도 기획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뭐 고려사항으로는 뭐 품질 방침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측정, 뭐 적용 요구사항이 고려되어야 되고, 고객 만족, 뭐 그 다음에 모니터링, 의사소통, 뭐 필요에 따라서 갱신된다. 뭐 내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결론은 목표를 세우고 눈에 보이는 또는 인지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형태도 어쨌든 보기 쉽게 목표를 잘 정해 놓으라는 뜻이에요. 그게 가급적이면 정량 계량화된 수치로 측정이 가능해야 내가 작년보다 뭐가 좋아졌고 이런 식으로 비교 대상이 가능하고, 측정을 하려면 모니터링을 해야 될 거고요. 또는 조직 구성 간의 의사소통도 해야 될 거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섹터나 범위가 넓으면 메신저든 화상이든, 자, 어떤 형태로든 의사소통을 하라. 그리고 갱신을 해야 된다라는 뜻은 최적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변경되는 게 있으면 계속 주기적으로 변경하라라는 뜻이에요. 자, 거기에 모든 목표에 관련된 거는 문서화된 정보를 유지해야 한다. 그냥 문서로 만들란 뜻이에요. 출력물이든 아니면 뭐 우리 컴퓨터 파일본이든 또는 클라우드에 올리는 파일본이든 데이터화 시켜라. 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6.2.2의 품질 목표를 달성 기획할 때 뭘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대상, 자원, 책임자, 시기, 결과 방법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뭔가 목표를 설정하고 할 때는 목표가 있어야겠죠. 그 목표를 설정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목표를 설정할 때 거기에 따른 담당자는 누구고, 시기는 언제고, 완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자원은 또 뭐가 들어가야 되고, 보통 요게 비슷한 게 뭐냐면 우리 계약서 같은 것들, 그 계약서 상에는 저런 것들이 다 표기가 되어 있죠. 예,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뭐 변경의 기획은 뭐 방식을 수행해야 한다. 요거 부분이 있는데 뒷페이지 아마 있을 거예요. 자, 앞으로 돌아와서 뭐 계획적인 방식 수행돼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어차피 잘 관리하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뭐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 예, 요것은 6장은 요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7장 지원. 전반부의 4장, 5장, 6장은 뭐 대표이사 관련된 리더십, 뭐 최고 경영자겠죠. 그리고 뭐 조직에 대한 상황들, 조직 상황을 보고, 그리고 기획, 어떻게 나중에 할 것인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을 다 확인해서 기획을 한 후에, 자, 이제는 누군가 후, 그리고 보통 육하 원칙에 의해서 후에 해당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누가,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자, 그러면 거기에 뭐가 필요하겠죠? 사람이든 장비든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뭐 업무 환경이든 다양한 이런 형태들이, 자, 자원, 예전엔 자원이라고 불렀는데 그걸 지금 통칭해서 목차 구조상은 지원, 즉 자원을 지원해 주자. 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원에서 7.1 자원, 그 다음에 인원, 기반 구조, 그리고 뭐 프로세스 운영 환경, 모니터링 일반 사항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는 그래도 조금은 들어보신 우리 실생활에서 용어들이 조금 더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해하기가 조금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조직 뭐 품질 경영 시스템의 수립, 실행, 유지, 지속적 개선에 필요한 자원을 정하고 제공해야 한다. 여기 딱 답이 나오죠. 자원을 제공하자. 네. 그럼 여기에서는 뭐 내부 자원, 우리 회사 직원들이 되겠죠. 그 인력들을 잘 키워서 우리 회사가 발전할 수 있게끔 업무 능력도 기르고 뭐 직급도 부여하고, 자,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회사가 잘 되게끔. 그리고 뭐 내부 직원, 우리가 보통 외주 생산이라고 부르죠. 자, 외주 생산 같은 경우에, 자, 외부 공급자,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외주 생산이에요. 우리가 안 되는 건 외부에서 돈 주고 사오자, 맡기자. 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품질 경영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실행되는 운영 관리에 필요한 인원을 제공해야 된다. 당연히 사람이 있어야겠죠. 근데 최근에는 사람이 하는 거를 조금 위협하고 있는 게 스마트 공장과 AI와 IoT와 센서.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조금씩 로봇이 대체하고 있다. 근데 결론도 로봇도, 결론은 누군가는 정비를 해줘야겠죠. 결론은 사람의 손을 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러한 인원이 꼭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사람만 있으면 안 되겠죠. 자재도 있고 사람도 있거라 하면 장비가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보통 그거를 기반 구조, 우리 기반을 닦다, 집을 짓때 토목공사하고 이런 기반을 닦다 하는 것처럼, 자, 기업이 품질 경영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어떠한 기반 구조들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보통 저희가 알고 계시는 건물, 장비, 운송 자원, 자, 이런 것들 등등등이 다 기반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여기 뭐 정보통신 기술도 나와 있네요. 근데 여기 뭐 그냥 어렵게 통신 기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기업이 활동할 때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시설, 장비, 소프트웨어 다 업무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뭐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쓸 수 있는 컴퓨터 책상도 지원이죠. 그게 없으면 일을 못 하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기반 구조. 그래서 오히려 7장 쪽에 지원 파트 이 내용은 조금 더 저희가 이해하기 수월하실 거예요. 자, 근데 이제 7.1.4의 프로세스 운영 환경. 자, 여기에서는 조직은 프로세스 운영에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의 적합 달성에 필요한 환경 결정 제공을 유지해야 한다. 이 뜻은 뭐냐면 방금 앞전에 나왔던 기반 구조든 뭐죠? 기반 구조든 인원이든
또는 뭐 기타 등등등등을 결정하고 제공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당연히 제공을 해줘야 되겠죠. 파악을 했으면. 자, 거기에서 이제 예상치 못한 것들이 다시 또 끼들 수가 있어요. 껴든다고 표현을 해야겠죠. 자, 거기에 보면 뭐 차별, 평온, 비대립, 스트레스 완화. 뭐 이 중에는 눈에 띄시는 단어들도 있을 건데요. 자, 뭐냐면 예, 이걸 사례를 설명드리면 한여름에 올해 더웠죠. 작업자가 일을 하는데 정부에서는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여름에도 소등을 하래요. 불을 끄란 소리죠. 근데 자, 기업 안에서 찜통에서 일하는 사람은 당장 에어컨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적정 온도가 있거든요. 자, 그런 경우 그게 어디에 해당하냐면 물리적이죠. 온도, 이런 것들. 자, 사람이든 장비든 뭐가 됐든 간에 자, 이 앞전에 있던 계획된 방법을 가지고 조직이 어떤 무언가를 제품을 또는 재화를 만들어서 고객 만족 실현을 하기 위할 때 업무 환경부터 시작해서 불량자재 등 이런 지원 파트에서 운영을 할 때는 자, 이런 복합적인 것들도 다 고려를 해서 운영을 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적인 가장 대표적인 간단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게 온도겠죠. 그 다음에 열. 뭐 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인가요? 그 사고 났던 카카오 쪽에 그 화재 사고 또는 그런 유해 비슷한 사고들 중에 하나가 거의 대부분 축전지 계열 쪽의 과열 쪽에 한 것들이 많은데, 자, 이것도 사실 우리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핸드폰 쓰시다 보면, 통화 오래 하시다 보면 핸드폰이 뜨거워요. 오래 게임하고 뭐하고 하면. 자, 뭐냐면 전기전자 제품은 기본적으로 열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돼요. 열이 높아지면 그만큼 성능이 저하되고, 열이 일단은 낮아지게 되면 정상적인 작동 온도에서 최대 성능을 발휘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게 전기전자는 제품 같은 경우는 전기가 계속 공급이 되면 자, 계속 뜨거워지고 성능은 저하되니 자, 그럼 당연히 그걸 식혀줘야겠죠. 자, 그래서 이 식히는 방법들이, 즉 열을 우리가 줄이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고안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공조기예요. 우리 에어컨이 설치된 방에서 PC를 켜놓고 계속 에어컨을 틀어놓으면 시원해지겠죠. 자, 근데 이게 그런 PC들이 한 방 안에 한 수천 대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 뿜어내는 열들을 자, 다 줄여야겠죠. 그럼 당연히 공조기가 더 필요할 거고요. 자, 이런 물리적인 요인들을 다 우리가 확인하고 파악해서 조합될 수도 있으니 자, 우리는 파악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운영을 하라. 자, 그래서 지원 파트 쪽에는 지금 앞전에 다뤘던 요까지가 가장 그래도 그나마 이해하기 쉬우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모니터링 자원과 측정 자원, 그리고 여기에서는 제품 및 서비스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합한지 검증을 위하여 모니터링 측정이 활용되는 경우 조직은 유효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정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여기 같은 경우는 모니터링, 이거랑 비슷한 게 저희 우리 블랙박스, 아니면은 우리 회사의 기업체들 가보시면 카메라라든가 이런 걸로 감시하면서 다 측정하거나, 또는 장비 같은 경우에 큰 장비들 나중에 한번 보시면 그 안에 카메라나 센서가 다 달려 있어요. 또는 사람이 검수하거나, 자,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자원과 그 다음에 측정. 당연히 이제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 측정을 해야겠죠. 이게 좋은지 나쁜지, 좋다 나쁘다를 알 수 있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측정 가능한 지표, 뭐 숫자가 됐든 아니면 뭐 다른 형태가 됐든 측정할 수 있는 자원까지, 자 거기에 대한 걸 요 하단에 보시면 증거로서 적절하게 보유하여야 된다. 문서화된 걸로, 사람 말이 아니고 기록으로, 데이터로. 그리고 그 다음엔 측정 소급성. 소급인데, 소급이란 단어는 그래도 저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전에 했던 걸 땡겨오다 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소급성이 요구사항이거나 조직이 측정 결과의 유효성에 대한 신뢰 적용을 필수적으로 여기 부분으로 고려하고 있는 경우 측정 장비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자, 뭐 규정된 주기 또는 사용 전에 뭐 국가 표준이나 소급 적용 쭉쭉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측정 장비 상태 교정, 뭘로 보시면 되냐면 게이지, 게이지라고 하면 조금 생소하실까요? 그러면 우리 줄자요. 기업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제품들을 만들 거예요. 자, 근데 줄자나 우리 뭐 이제 무게를 잴 수 있는 저울들, 자 이것들은 이제 그래도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데, 만약에 자가 눈금 간격이, 자 우리 보면은 인치 단위가 있고 센티미터 단위가 있어요. 근데 담당 작업자가 길이를 1cm로 해야 되는데 1인치로 자로 잘못 측정했어요. 자, 그리고 뭐 두 번째, 뭐 저울이 있는데 저울에 오차, 우리 보통 이제 그 기준점을 맞춘다고 해야 되나요? 그 저울에 기준점을 맞춰놔야 되는데 잘못 맞춰놨어요. 그럼 무게가 달라지겠죠. 자, 이것처럼 지금 여기에서 다루는 건 뭐냐면 측정, 즉 검사인데, 모니터링 측정 자원이라는 거는 차라리 검사나 어떤 우리가 측정을 하는 건데, 거기에서 여기서는 소급하라. 근데 이 소급도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기록 같은 경우에 쓰다가 지우개로 지우고 뭐 다시 하고 뭐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간혹 그렇지 않은 경우, 우리가 보통 계약서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계약서의 날짜나 뭔가 표기를 하실 때 잘못 표기한 거는, 자 그거를 다시 제출력에서 상호간에 다시 계약서를 쓴다든가, 아니면 수정을 할 때 거기에 뭐 일반적으로 긋고 선을 긋거나 또는 해서 도장 날인을 다시 하죠. 왜냐, 서로 상호 합의 간에 요 항목은 수정을 했다라는 걸 항상 확인하게끔. 자, 뭐냐면 소급을 할 때 그에 따른 어떻게 할 건지를 같이 정해야 되고, 그에 따른 뭔가 필요한 장비가 됐든 아니면 결과값이 됐든, 자 소급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서 뭐 이제 정하는 방식은 뭐 주기라든가 국제 표준을 따라가거나 뭐 교정 상태, 우리가 보통 이게 검교정이라고 많이 불러요. 예. 그리고 뭐 조정 손상 열화로부터 보여야 될까. 결론은 품질 불량이 났냐 안 났냐, 있냐 없냐를 측정할 때 사용되는 측정 장비, 측정하는 방법이 잘못됐으면 다 잘못됐다라는 거죠. 또는 아무리 제품을 잘 만들어도 측정하는 방법이나 장비가 잘못됐으면 불량이 나오면, 자 이것도 잘못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검사나 측정, 즉 모니터링은 검사라고 보시면 되고, 측정은 계량 수치화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그럼 뭐 7.1.6 조직의 지식, 그리고
뭐 역량 적격성, 뭐 7.3 인식, 7.4 의사소통.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요거는 대충 내용을 보시면 지식, 말 그대로 조직의 지식, 우리 기업, 앞전에 했던 조직이 또는 그 안에서 사람들이 또는 뭐 장비도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자, 장비는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고요. 사람은 우리 해외 연수도 보내고 국내 연수도 보내고, 자, 업무를 하기 위한 뭐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해서 정보를 습득하고 이거를 계속 확장해서 회사가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자,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라는 거예요. 조직은 프로세스 운영에 필요한 제품, 서비스 적합성 나서 고객 만족 실현, 제품 잘 만들자, 이런 개념이죠. 필요한 지식을 정하여야 한다. 이 지식은 유지되고 어느 정도 이용 가능해야 한다. 자, 내용을 쭉 이거는 읽어보시면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결론은 우리 학생으로 치면 열심히 공부하자.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 바뀌는 정보들을, 트렌드를 잘 파악하자라고 보시면 되세요. 역량 및 적격성. 요거는 아마 저희 연구소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거기에서 우리 학력상, 경력상을 보게 되죠. 자, 그런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적격성, 자격이 적합한지, 거기에서는 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장비가 될 수도 있겠죠. 뭐 다양한 형태인데 내용상으로 보면 주로 우리 사람이 이 업무, 즉 각 업무 조직도 중에 관리, 영업, 개발, 생산, 뭐 품질, 즉 품질 업무를 할 수 있는 담당자가 교육을 이수했던지, 아니면 전공이 그런 학과인지, 아니면 업무를 이전에 경험을 해봤는지, 자,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정하라는 거고요. 여기에서 비고상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리고 인식, 조직은 조직에 관리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이, 다음을 인식. 자, 인식은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알고 있어야 한다. 네. 그래서 품질 방침, 뭐 목표, 그리고 뭐 개선된 성과에 대한 내용도 쭉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결론이 뭐냐면 대표이사가 지시한 것들, 우리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 건지, 사업계획, 보통 연초에 많이 하시죠. 자, 이런 것들을 시작해서 다 대부분 회사 직원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 보통 인터뷰하면 그 내용들을 막힘없이 직원들은 얘기해 줘야겠죠. 예전에 심사를 할 때 가장 많이 나왔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쪽이에요. 부적합. 근데 나중에 부적합이나 시정 조치를 배우시게 될 건데, 심사원이 해당 부서, 뭐 팀장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팀원들한테 질의해요. 올해 2000 뭐 몇 년도 품질 목표나 방침 쪽에 해당하는 뭐는 어떻게 되냐. 자, 그렇게 당연히 물어봤으면 인식 답을 해야겠죠, 심사원한테. 자, 답을 못해요. 자, 그럼 결론은 인식이 보장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걸 안 한 거죠. 자, 요거를 보통 부적합까지는 끊지는 않는데 관찰사항으로 하죠. 내년에는 꼭 전파하세요. 자, 요런 형태, 이게 인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 이거를 어떻게 전달하는 것들, 인식을 뭐 앞전에 있던 걸 어떻게 전달할 거냐, 그게 의사소통이에요. 보통 최근에는 저희 가장 많이 쓰시는 게 사람 목소리, 전화, 뭐 메일, 또는 뭐 메신저인 카톡이든 뭐 다양한 업무 플로우 업무 프로그램들이 있겠죠. 공유 프로그램들. 자, 의사소통을 하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기업이 편한 대로. 그리고 7.5학의 문서화된 정보.
그 다음에 정보에 대해서는 작성 및 갱신, 그 다음에 정보의 관리, 그리고 뭐 배포, 그 다음에 여기까지 돼 있는데, 자, 요거는 뭐냐면 저번 시간과 지난번 한번 잠깐 말씀드렸던 기록과 문서, 그 중에 자, 문서에 해당하는 거예요. 문서화된 정보를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필요에 의하면 갱신도 하고 그거를 관리하자. 요거의 대표적인 게 병원에 가시면 차트가 있어요. 우리 감기나 뭐 이런 것들. 자, 그 중에 일부 전국에 있는 의사들이 뭔가 진료를 하거나 뭔가를 할 때, 자, 복지부에서 요구하는 기본 시스템, 뭐 옛날로 치면 종에다가 사람 정보 쓰고, 자, 이런 것들을 사실 보관하게 돼 있어요. 그 양식도 있고 그걸 파악하게 되어 있고. 자, 근데 그런 것들을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다 내용을 어딘가에는 작성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서류가 더 필요하면 더 받고 갱신이죠. 그리고 이것들을 항상 문서로 된 정보로 관리를 해줘야겠죠. 이런 문서들이 지금 최근에는 저희가 클라우드로 많이 사용하고 계세요. 데이터 보관. 뭐 저도 이제 뭐 카톡 서비스에 보관 데이터를 쓰고 있지만, 자, 문서화된 정보는 수단은 상관이 없어요.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형식이나 매체나 이건 저희가 정하시는 건데, 기업이 우리가 오래 다루고 있는 품질이라든가 모든 경영 시스템에 관련된 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모든 근거나 데이터들을 다 문서화된 정보로, 그 형태는 기업이 알아서. 최근에 많이 들어보실 게 스마트 공장, 팩토리. 자, 거기에 연결되는 게 바로 ERP, SI, MES들, SCM들. 자, 이런 것들이 다 대부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다 껴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7.5점, 3점에 여기가 빠져 있네요. 자, 품질 경영 시스템에 요구된 문서화 정보는 보장해야 한다. 보장하기 위해서 관리. 뭐 필요한 장소나 시기에 사용하고 적절함. 그러니까 배포를 잘하라는 뜻이에요. 누구나 다 각자에 쓸 수 있게끔. 그리고 비밀 보호. 뭐냐? 우리 뭐 기밀 보호 같은 것들, 뭐 기술들. 뭐 대부분 이거 삼성 같은 경우가 뉴스에 가끔 나오죠. 그 기술들을 해외 중국 쪽에 팔아 넘길 때, 또는 동종 업종 뭐 이제 이직 금지라든가, 자,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이 다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문서화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뭐 배포 가독성, 여기에서 뭐 내용 보시면 크게 어려울 건 없는데, 가독성 보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는 뭐냐면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라는 뜻이에요. 우리 예전에 동사무소에 가면 우리 기록들 몇 년 동안 창고나 보관함에 있다가 폐기하죠. 자, 그런 것처럼 보관하라는 뜻이에요. 보통은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3년에는 5년 정도는 다 보관을 하고 있어요. 요건 뭐랑 비슷하고 보시면 되냐면, 우리 국세청에서도 경정 청구할 때 보통 5년 이내의 세금을 얘기하죠. 거의 통상 보면 뭔가 소급하거나 뭔가 데이터를 보관하거나 뭐 자료를 보관하거나 이런 그 법적 기준들, 아니 법하고 연결된 어떤 지침들이나 이런 걸 보면 거의 대부분 5년이에요. 당연히 영구 보관하는 것도 있겠죠. 근데 거의 대다수는 한 5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8장 운용. 양으로는 앞전에 다뤘던 뭐 4장 조직 상황, 그 다음에 리더십 5장, 그 다음에 6장 기획,
그리고 7장 지원. 자, 그럼 이제 뭐냐면 이 앞에 있는 4장, 5장, 6장, 7장. 자, 이제 이거를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품질 경영 시스템. 자, 고객 만족 실현을 하기 위한 품질 경영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수단과 어떤 우리 주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갖춰졌어요.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우리가 운용을 해야겠죠. 자, 이제 직접 돌려봐야죠. 네, 우리 게임을 할 때도 게임을 직접 플레이하고 하듯이, 자, 이제 이걸 직접 운용해 봐야 되는 것들이 이제 8장 운용이에요. 추후에 환경 경영 시스템이나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운용이에요. 네. 저희가 알고 계시는 중대재해, 그거랑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은 거의 비슷비슷한데, 거기에서도 결론은 제대로 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자, 그에 대한 부가적인 처벌 수단을 중처법으로 잡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운영에 대해서 그럼 일단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은 사실 양이 조금 많은 편이라 일단 성과평가 개선을 하고 조금 같이 붙어서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은 일단 운영의 절반 정도를 설명하고 나머지를 같이 하도록 할게요. 자, 어, 8장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 운용 기획 및 관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 그리고 제품 서비스와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 그리고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의 변경, 그리고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설계 개발, 그리고 외부에서 제공되는 프로세스에 대한 서비스의 관리, 그리고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그리고 제품 및 서비스의 불출 출시. 지금 내용을 보면 여기네. 부적합 출력 산출물의 관리. 자,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요 8장에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생산 활동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이해하시기 편하게는. 자, 생산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게 어떤 우리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한 과정을 저희가 보통 생산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 제품을 생산을 할 때, 앞전에 이제 우리가 4장, 5장, 6장, 7장까지는 하나의 준비 단계였고, 자, 그럼 이거를 다시 우리가 준비한 단계에서 활동을 통해서 제품을 생산. 자, 그럼 이 생산을 할 때 여러 가지 또 고려 요소들이 있겠죠. 자, 거기에서 첫 번째로
운용 기획, 즉 생산을 어떻게 할 건지 기획하고 관리할 것들을 다 파악해서 프로세스화 하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내용을 보면 조직은 다음 사항을 통하여 제품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그리고 앞전 정한 조치들을 실행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계획하고 실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게 나중에 보실 매뉴얼 절차서라고 보통 저희가 지칭하는데, 그 매뉴얼 절차서 중에서도 그 안에 생산과 관련된 절차서들, 그리고 그에 유사한 연결되어 있는 관련 절차서들을 가지고 프로세스화해서 운영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제품 서비스에는 요구사항의 결정, 그리고 기준 수립 시의 고려사항에 대해서 프로세스라든가 서비스의 합격 판정, 제품을 잘 만들었는지 아닌지, 양품인지 불량인지를 합격을 판정해야겠죠. 그리고 서비스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자원의 결정, 뭐 불량자재가 들어오면 제품이 불량이 나듯이 적법한 성격에 맞게끔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그 자원의 결정 사항들을 다 관리하라. 그리고 기준에 따라 프로세스의 관리 실행. 이렇게 운영 기획 관리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필요한 정도로 문서화된 정보, 모든 건 다 문서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8.1은 그냥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모든 변수 요인 값들을 다 파악하고 관리하고 그에 따른 실행을 해라. 결론은 8장에 대한 거는 운용이기 때문에 자, 서두에는 개괄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되고요. 8.2의 제품 및 서비스 요구사항, 말 그대로 제품과 서비스, 앞전에 말씀드렸던 생산 제품을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요구사항들을 다 확인하라는 뜻이에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객과의 의사소통이 가장 필요하겠죠. 우리가 저희 그 물건을 구매하실 때 후기 또는 뭐 Q&A, 자, 이런 것들이 다 고객과 의사소통이죠. 또는 이제 기업 간 거래일 때는 거래 요구사항들, 계약서가 될 수도 있고요. 자, 이거 수단은 기업의 거래 조건이라든가 형태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객 의사소통, 뭐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닐 것 같고요. 뭐 8.2.2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의 결정, 이게 저번에 요구사항 때 용어와 정의를 잠깐 언급할 때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는 용어와 규격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다르다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이 문구만 보고서는 사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자, 여기 다시 읽어보면 고객에게 제공될 제품 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결정한 경우 조직은, 즉 회사는 이 아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자, 제품 서비스 요구사항에 다음 포함한 규정된 법적, 규제적 요구사항, 조직이 필요하다고 고려된 요구사항. 요게 우리 인증 중에서는 KC 인증, 저희가 사용하시는 모든 그 법정 강제 인증, 전기전자 제품이죠.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그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생산하는 기업들, 제조업자들은 자, 당연히 제품 서비스에 요구되어 있는 법적, 규제적 요구사항을 당연히 파악해야 최종적으로 물건을 다 만들고 개발해서 이걸 시장에 내놨을 때 판매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겠죠. 그런 걸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법적, 규제적 요구사항들을 다 파악해서 그거를 해결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조직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클레임을 충족하는 경우, 요거는 이제 고객 요구사항이죠. 우리가 보통 불량 또는 반품, 교환, 자, 요게 우리 보통 일반적인 형태의 클레임을 충족시킬 수 있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리고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의 검토. 조직은 고객에게 제공될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보장해야 한다. 또는 조직은 고객에게 제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결정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검토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요거는 뭐냐면 여기 뭐 인도 이후 우리가 이제 뭐 물건을 배송이죠. 배송해서 자 배송 이후 활동 대한 요구 사항들 또는 고객이 규정한 요구 사항들 우리가 보통 보면 배송하실 때 경비실 앞에 놔두세요. 어디 놔두세요. 요구 사항이죠. 자 이런 것도 다 포함한 서비스에 우리가 고객이 불만을 제기하거나 또는 고객 만족할 때 다 포함되는 자 모든 요구 사항에 대한 것을 검토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뭐 나머지는 뭐 여기 형태는 조직이 요구사항은 계약, 주문 요구사항들을 보장하여야 한다. 우리 별표 땡땡땡땡. 자, 그래서 요구사항에 대한 검토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여기에도 뭐 비고사항을 한번 보시면 이해가 조금 더 빠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제품 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의 변경. 자, 앞전은 검토를 했는데 지금은 변경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요구사항이 변경될 경우에 모든 것들을 다 문서화시키고 수정됨을 그리고 그 관련 인원에 대한 인식하고 보장해야 된다. 결론은 고객이 요구하거나 서비스가 문제를 제기하거나 또는 이런 것들이 또는 변경되었을 때 자, 조직 즉 회사는 모든 내용들을 다 변경하고 기록하고 그에 따른 모든 기록과 관련된 것들을 혹시 전파, 의사소통에 앞에 되었죠. 모든 것들이 다 공유될 수 있게끔 보장해야 한다. 그러니까 대부분 저희가 이걸 좀 깊게 생각해 보시면 실제 기업에서 그 모든 업무를 수행할 때는 혼자서 일을 할 수는 없어요. 사람 간의 업무 공유, 뭐 어떤 컴퓨터를 통해서 또는 전산을 통해서 뭐 단말기를 통해서 모든 정보들을 다 공유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 정확한 제품과 서비스가 고객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제품 및 서비스의 설계 개발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설계 개발이 기업에서 없는 경우 있는 경우도 있으세요. 우리 예를 들어서 화장품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그냥 위탁 생산이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은 개발 없이 OEM 생산만 하는 경우인데 자 개발을 해서 물건까지 만들어서 가는 걸 보통 ODM 즉 개발 업무가 들어가 있는 경우 나중에 심사를 하실 때 8.3항 제외 이런 경우에 문구가 있으세요. 그건 뭐냐면 자, 개발을 하고 있냐, 개발을 안 하고 있냐. 보통 우리 개발 부서가 실제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업체들이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8.4항 설계 개발은 내용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근데 요거는 사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냥 개괄적인 목차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설계와 개발을 하기 위해서 먼저 똑같이 비슷한 문구가 또 나오죠. 기획하고 즉 개발을 어떻게 할 건지 모든 관련성 있는 내용들을 미리 사전에 다 파악해서 자 거기에 대한 기획을 하고요. 자 기획을 하신 이후에 자 어떤 변수값들 요인을 정했으면 입력을 해봐야겠죠. 자 여기는 뭐냐면 저번에 프로세스 여기에 입력 출력 자 기획 이게 기획이죠. 지금 이 형태가 어떻게 설계 개발을 할 건지에 대한 모든 각각의 변수들 요인들을 다 파악해서 이렇게 기획을 해라.
그리고 자, 입력값이 되는 항목들에 대해서 자,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특정 형태의 제품 서비스의 필수적인 요구사항들을 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 기능이든 법적 규제든 뭐 설계든 뭐 우리 고객이 요구사항 사항이든 다양한 항목들을 자, 정하면 이걸 정하면 프로세스에서 최종 산출물인 설계 개발에 의한 출력, 우리 개발 제품이 나온다는 뜻이죠. 자, 요게 바로 기획과 입력이에요. 이제 뒤에 따는 뭐 요 내용이 비슷하게 또 나올 거예요. 그리고 설계 개발에 대한 관리, 출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앞에 제가 썼던 판서는 자, 입력값에 의해서 개발 활동을 통해서 출력물이 나오죠. 당연히 출력물들, 개발 제품에 대한 요구사항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요구사항들에 맞게끔 정확하게 개발 제품이 나왔으면 자, 이게 출력물이 될 거고, 자, 이것들에 대해서 관리. IS와 같은 모든 경영 시스템은 자, 문서 기록, 즉 운영을 하면서 발생되는 모든 것들을 다 기록 관리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설계에 대한, 개발에 대한 관리들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다 기록으로, 그 기록이 되는 것들은 데이터든 종이든 다른 기업이 정한 형태에 따라서 자, 그래서 뭐 결과의 규정, 요구사항의 평가에 의한 시험 검토, 검증 활동 등 뭐 다양한 이런 내용들이 있다. 자, 요건 이제 그냥 저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객이 요구하는 스펙에 맞게끔 개발을 했는데, 자, 이 개발된 제품이 그 스펙에 맞는지 아닌지를 또 시험을 해봐야겠죠. 테스트 해보고.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드론 같은 경우에 드론을 잘 개발해서 만들었는데 이걸 공중에 띄웠는데 원래 계약 조건은 30분 동안 드론이 잘 날아야 되는데 이게 한 10분 만에 배터리가 방전돼서 떨어져요. 자, 그러면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충족이 안 됐고, 자, 그럼 다시 개발을 해야겠죠. 자, 이런 평가나 검토, 검증, 즉 관리를 하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아까 최종 산출물에 대한 게 출력. 그러니까 앞전에도 말씀드렸던 입력과 출력. 여기에 바로 설계, 개발 프로세스에 의해서 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설계 개발 변경은 요건 뭐냐면 개발 단위 때 우리가 설계 변경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그냥 간단히 생각하시면 제품을 개발할 때 보통 도면을 그려요. 뭐 전기든 기계 도면이든. 자, 그럼 도면을 한 번만 그리고 말 거냐? 그건 아니겠죠. 계속 덧입히듯이 업데이트를 해요. 보통 이게 리비전 관리라고 하는데 뭐 버전 1, 버전 2, 버전 3처럼 뭔가 변경되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은 항상 기록 관리에서 데이터화 수집하는 것들. 그래서 변경 관리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8.4항에 외부에서 제공되는 프로세스의 제품의 관리. 요 항목들은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실 게 저희가 그래도 가장 많이 보셨어요. 기업들 방문하시면서도. 자, 외부에서 제공되는 프로세스나 서비스 관리. 자, 이거를 가장 잘 나타낸 문구가 여기 나와 있어요. 외부 공급자. 그래서 뭐 외부 공급자라고 하면 좀 애매한데, 그러니까 이해하기 좀 그러시면 우리 외주
협력업체 또는 우리 뭐 뉴스에서 많이 나오죠. 원청, 하청. 자, 이 하청에 해당하는 게 우리 외주 협력사죠. 자, 외주 협력업체, 외부 공급자에 대해서 관리하란 뜻이에요. 이 개념을 잘 알아두셔야 될 게 나중에 우리 중대재해처벌법, 중처법하고 연결이 돼요. 왜냐, 그 외주 도급 관련된 것도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항목 때문에 자, 이 8.4항의 내용을 조금 이해를 잘 해두시면 나중에 안전보건 하실 때도 이해가 편하세요. 저번에 언급했던 것 중에 ISO 9001이 앞으로 다룰 그 14,001, 45,001과 거의 한 70% 정도 동일하면서 14,001, 45,000 이외의 모든 대부분의 경영 시스템의 베이스가 되는 이유 자체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조금 이해하셔야 14,001, 45,001도 이해하시기가 편하신 거예요. 그래서 8.4항 같은 경우는 외주 협력사, 우리 하청업체들이겠죠. 뭐 삼성이나 현대 쪽에 1차, 2차, 3차 벤더사들이나 협력업체들을 자,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게 돼요. 그래서 뭐 여기 뭐 조직은 외부에서 프로세스, 제품, 서비스가 요구사항을 적합함을 보장해야 한다. 뭐 관리 방법은 기업이 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관리 유형의 정도는 알아서 정하라는 거예요. 요 내용에 의해서. 뭐 거기에는 당연히 법적, 규제적 이런 것들 다 들어가야겠죠. 법을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외부 공급자를 위한 정보들 이런 것들이 있다. 요 8.4항의 외부 공급자에 관련된 내용들은요. 나중에 어디도 쓰이냐면 우리 이노비즈, 메인비즈 같은 경우라든가 또는 뭐 뿌리기업, 뭐 소부장, 뭐 다양한 외부의 평가를 할 때, 왜냐 중소기업들이 혼자서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대다수 협력업체, 외주 공급업체들에 대해서 같이 해서 요게 어떤 거랑 또 이해하기 편하시냐면 R&D, 기술개발 과제 사업할 때 컨소시엄 구성할 때 자, 협력업체랑 같이 하겠죠. 자, 그래서 그런 걸 대부분 다 외부 공급자, 우리 기업이 아닌 타인이 되겠죠. 외부의 공급자에 대해서 정보를 파악하고 그 정보를 가지고 기업에 대한 등록을 하고 운영 관리를 통해서 하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랑 가장 비슷한 것들이 저희 그 신용평가. 보통 대기업들 우리가 거래 등록, 즉 협력업체 등록을 할 때 등록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입찰이 필요하면 입찰을 하든가 아니면은 납품을 할 때 납품 조건 사항에 따라서 일을 하겠죠. 자, 그럼 그때 당연히 대기업 입장에서는 협력업체, 외주 공급업체에 대해서 정보들을 다 파악해야겠죠. 그럼 그 정보 중에 하나가 저희가 알고 계신 신용평가예요. 우리가 뭐 나이스나 이크레디블 이런 데서 받고 있는 것들, 그때는 뭐 등급하고 현금 흐름까지 요구를 하겠죠. 자, 그런 것들이 당연히 대기업 입장에서 정보를 수집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8.4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8.5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자, 이제 지금 앞전에 8.1부터 8.4는 자, 운용 중에서 자, 생산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였고요. 이 ISO 시스템에 대한 규격 기준이 보면 대부분 4장, 5장, 6장, 7장은 품질 경영 시스템 ISO 요구사항에 대해서 주로 준비 단계 내용을 가지고 8장에서 운영을 할 때 그 운용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듯이 다시 그 또 안을 내려다 보면 8장에서는 8.1부터
8.4까지는 생산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 요인들을 보고 8.5부터 자 이제 실제 생산 및 서비스를 할 때는 어떤 걸 해야 된다. 자 구조가 거의 또 비슷해요. 자 그러면 8.5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그럼 여기 다시 또 보면은 관리를 해야겠죠. 자 뭐 관리 조건을 어떻게 해야 된다. 거기에 따라서는 규정된 문서들을 있어야 된다. 규정된 문서는 저 뭐냐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생산할 때는 보통 작업 표준서, 제품 공정도, QC 공정도, 자 이런 공정도나 작업 표준서들이 바로 작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담당자들이 부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자 그런 내용들을 다 제공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관리하라.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요네 한번 보시면 되고 뭐 적절한 모니터링. 이 모니터링 쪽에 가장 이해하시기 편하고 그냥 최근에 많이 들어보신 게 뭐냐 스마트 팩토리 쪽에 들어가는 MES 제조 실행 시스템이에요. 자, 어떻게 생산하고 제조하는지를 다 일목요연하게 센서를 통해서 클라우드로 모든 작업 내용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자, 그게 보통 장비들이 되겠죠. 자동화 장비. 이거를 대표적으로 이해하시기 좋은 게 현대자동차 울산 사업소 공장이 되겠죠. 거기 가끔 뉴스에 보시면 로봇이 용접하고 로봇이 조립하잖아요. 사람 한 명 서 있고. 자, 그 모든 게 다 로봇이 작동하고 그 차량 한 대 조립할 때마다 기록들이 다 백업돼 있고, 자 이런 것들 모니터링이죠. 사람도 모니터링 하지만 장비도 다 모니터링을 해요. 자, 그래서 이 제공에 대한 관리 전체를 다 생산하기 위한 걸 관리하라 뜻이에요. 여기까지 다 같은 내용이라 보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8.5.2의 식별 추적성 그리고 뭐 고객 또는 외부 공급 재산 이런 페이지가 나와 있는데 식별 추적성은 대표적으로 이게 공정이라고 보시면 우리 뭐 자동차 자, A 공정에서 쭉 제품이 부품을 다 하나씩 조립을 해서 최종 자동차 차가 나온다고 치면 자 여기에서 작업자가 한번 이루어지고 여기서 이루어지고 또 여기서 이루어지고 여기서 다시 또 여기서 최종 제품이 나왔어요. 근데 차가 시동이 안 걸려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디에서 어떤 문제 때문에 시동이 안 걸리는지를 확인해야겠죠. 자 추적 관리가 되겠죠. 어느 위치? 그럼 여기가 시동 부품에 관련된 조립을 담당하는 공정이라고 하면 자 추적하죠. 자 그리고 이 안에서 수많은 부품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 중에 뭐가 잘못됐는지를 파악해야겠죠. 자 그게 식별이에요. 부품에 보면은 넘버링이 있죠? 깨알같이. 자, 그게 뭐냐면 식별이에요. 이 회사가 또는 그 제조업체가 어떤 자재들을 사용하고, 자, 그게 실제 과정을 거쳤을 때 식별과 추적성이 관리가 돼야 되고, 이게 대표적으로 또 많이 쓰이는 게 어디시냐면, 우리 서비스 센터들, 부품들이 많이 있죠? 자, 그게 다 어디에 어떤 부품들이 있는지 식별해야겠죠. 모델 넘버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식별 및 추적성은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자, 8.5.3의 고객 또는 외부 공급자의 재산. 요거는 뭐 가장 많이 쓰는 용어들이 사입 자재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가장 이해하시기 편한 건
우리 원청에서 하청업체한테 자, 일을 맡길 때 우리 자재가 되겠죠? 이 자재들을 직접 구매해서 하청업체에 주는 거예요. 그럼 거의 가공이 되겠죠? 네, 근데 그 구매 자재에 관련된 건 우리 소유가 아니고 자, 원청 소유예요. 근데 대부분 자재 구매할 때 재고 관리를 하거나 또는 일정 부분 원자재가 쌀 때 구매를 해놔야 거기에서 남는 수익분이 발생하는데 자, 자재까지 원청에서 구매해서 주게 되면 사실 이런 업체들은 제조 중에서도 거의 가공에 속해요. 나중에 분류하실 때 제조보다는 가공 쪽이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상 거의 인건비 싸움 정도보다 조금 높은 포지션 정도. 그리고 가끔 저희 뉴스에 보시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가공업체들이에요. 영세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고객 또는 외부 공급자의 재산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보존. 왜냐면 이제 어떤 원자재부터 해서 생산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정확하게 보존 관리하자. 그리고 뭐 인도 활동, 변경 관리인데 보존을 이해하기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우리 식품이요. 식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양배추가 제 기억에는 양상추인가요? 어쨌든 요 채소들이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먹게 되죠. 근데 자, 재배지에서 재배해 갖고 요거를 보통 세척하고 뭐 포장하고 우리가 배송을 보통 해요. 신선식품이라. 자, 여기에서 재배지에서 양배추, 상추, 양상추부터 해서 잘 해서 세척하고 포장해서 배송하는데 세척이 잘못돼서 이물질이 들어가 있어요. 뭐 벌레가 들어가 있고 흙이 들어가 있고 뭐 이러면 사실 안 먹을 경우들도 있겠죠. 자, 그러면 보존 관리가 잘못된 거예요. 자, 이놈조차도 그러면 불량인 거예요. 자, 이것처럼 원자재부터 해서 모든 기타 공급되는 외부 공급자가 제공하는 것부터 해서 고객이 주는 사입자재, 뭐 고객 재산부터 해서 자, 우리가 수령하거나 인수하거나 할 때 모든 걸 다 확인하죠. 자, 그때 들어가는 게 바로 검사예요. 수입 검사. 자, 이런 검사 활동이 왜 필요하냐면 이게 우리 귀책사유인지 타인인 건지 자,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고 자, 그리고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한테 이제 넘어오게 되면 우리는 그 고객 재산부터 해서 원자재든 뭐가 됐든 간에 자, 보존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최종적으로 소비자한테 어떻게 될지 우리가 직접 배송을 할지 아니면 다시 중간 업체를 통해서 배송될지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나중에 다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식별 및 추적성 관리 때문에 어디에서 문제가 됐는지 다 파악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보존 관리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 8.5.5의 인도 활동. 자, 당연히 인도 활동을 하게 되면 이건 뭐냐면 물건을 최도 고객에게 배송하거나 뭔가 줬을 때 자, 우리가 예기치 않은 결과물들 대응을 해주겠죠. 이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 식품 업체들 중에 블랙 컨슈머들. 왜냐? 물건을 받아 놓고 예를 들어서 그 식품 안에다가 이물질 투입해 놓고 이거 신고할게요. 자, 이런 고객들도 있어요. 자, 이런 것들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모든 요구 사항에 대해서 다 관리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변경 관리. 여기도 용어 그대로 변경 관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리고 제품의 서비스 불출 출시, 부적합에 대한 아웃풋 산출물 관리. 자,
아까 프로세스 설명할 때 여기에 입력, 출력. 제 출력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듯이 서비스의 불출, 출시. 불출은 자 이제 뭔가 하나 물건을 내보내거나 부품을 내보내거나 뭔가 할 때 우리 뭐 장구류 불출, 안전보건 현장에 가보면은 하이바라든가 뭐 신발이라든가 작업자한테 제공하는 걸로 불출할 때 누구누구 철수, 영희 자 이런 식으로 다 서명을 하고 장구를 받고 퇴근할 때 반납하고 자 불출이에요. 자 이것처럼 출시 다 관리하라는 뜻이에요. 이거 대표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게 어떤 게 있냐면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매년 출시하죠. 현재 갤럭시 S23 프리미엄 모델이 나와 있고 뭐 폴드, 플립. 자, 불출하거나 출시를 할 때 제품이 양품인지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봤던 유튜브 중에 우리 플립 접었다가 펼쳤다는 플립. 자, 요 힌지가 사실 메인 핵심이에요. 자, 이 힌지가 한 40만엔가 50만엔가 접혔다 펴졌다 접혔다 펴졌다 하는 자, 이게 바로 불량이 없는 거죠. 자, 그럼 이 제품이 출시를 할 때 자, 불출 출시 관리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8.7은 부적합의 출력과 산출물. 자, 조직은 의도하지 않는 인도를 방지해 여겨 제품 요구사항에 대한 출력이 식별되고 관리 보장해야 된다. 자, 뭐냐면 똑같은 맥락이에요. 아까 앞전에도 블랙 컨슈머 얘기라든가 또는 지금 힌지라든가 자, 최종 소비자에게 불량 제품이 제공되지 않게끔 모든 걸 다 일목요연하게 관리하란 뜻이에요. 그리고 조직은 그러한 내용들을 다 기록해야 한다. 이 내용은 이제 저희 그 부적합 시정 조치할 때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